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내일부터 닷새간 일정으로 미국 뉴욕 순방길에 오릅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이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했다는 점을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마침 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인 2025년을 맞아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인공지능과 국제평화 안보를 주제로 토의도 주재합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에서 프랑스 정상 등과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은 유엔 총회 현장이 아닌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을 계기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글로벌 패권을 놓고 경쟁 중인 미국과 중국 정상이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6년 만에 만남을 약속한 양국 정상은 내년에도 상호 방문을 통해 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전화 통화 하루 전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관계는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y relationship with China is very good. We have a trade deal with them. We had a very good meeting the other day, and it sounds like they've approved TikTok. 석 달여 만에 통화를 마친 직후 양국 정상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중 정상은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만남을 약속하면서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의 마지막 회동은 6년 전으로 만남이 성사될 경우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는 올해 가장 큰 외교 이벤트가 될 전망입니다. 상호 방문에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먼저 중국을 찾고 시 주석도 적절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유화적인 분위기에 힘입어 양국 관계에 발목을 잡아온 문제 해결에도 진전을 이뤘습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에 미국 사업권 매각에 사실상 합의했는데 시 주석은 기업의 뜻을 존중한다며 승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무역 분야와 펜타닐,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종식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두 정상이 미중 관계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양국이 공동 번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다만 미국은 일방적인 무역 제한 조치를 자제해야 한다는 뼈 있는 말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의 위협이 되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나 기술 발전만큼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한중 정상회담, 여기에 패권 경쟁 중인 미중 정상의 만남까지 기정사실화되면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네, 이처럼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미중 정상회담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의 판은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만나서 양자회담을 할 전망입니다. 지성님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미국과 중국 정상의 동시 방안이 확인됐습니다. 미중 정상이 동시에 한국을 찾기는 2012년 해관보 정상회의 이후 13년 만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직접 대면은 트럼프 집권 2기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경주 에이펙 기간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이후 6년여 만의 회동입니다. 그동안 기술 패권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안보 문제를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인 미중 정상이 한반도에서 만나는 상징적인 모습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중 양국과 모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온 한국의 외교적 중재 역할도 주목받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미국 시사 잡지 타임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정상의 방안이 확인된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매우 커졌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금요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 일정을 소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계획하지 않은 이유로 10월에도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위 실장은 시 주석이 방한한다면 한중 정상의 양자회담도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시 주석의 국빈 방한 가능성과 맞물려 한중 정상회담 개최 장소로는 서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내일부터 3박 5일 동안 방미길에 오릅니다. 자,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유엔 무대고요. 한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좀 있는데요. 이제 경주 에이펙도 좀 앞두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각국 정상들이 모인 상황에서 기조연설에 어떤 메시지가 좀 들어가야 할까요? 뭐 청와대 죄송합니다. 대통령실이죠. 아직은. 예.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 연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극복 과정을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텐데 7번째 연사로 나가시는데 항상 첫 번째 연사는 브라질입니다. 이게 1947년도에 브라질 외교장관이 첫 번째로 이야기한 다음에 제4회 총회부터는 브라질이 첫 번째로 연설하는 것으로 관례가 굳어졌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는 누가 하느냐? 미국 대통령입니다. 왜 미국 대통령이냐? 유엔 본부가 뉴욕에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연사가 그해 총회 의장국 1년 임기인데 올해는 덴마크입니다. 그래서 예. 이재명 대통령이 7번째로 한다는 건 굉장히 우선순위인 것은 네. 맞죠. 그렇네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민주주의 극복 과정을 공유하는 것은 뭐 적절한 예라고 하겠죠. 이 정부의 탄생을 세계에 설명하는 것은. 그리고 공동의 평화 번영을 이야기하고 한국의 책임 있는 기여를 이야기하는 것 적절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이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와 극복을 이야기하면서 빛나는 성공 사례로 한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다른 나라의 내정에 대한 비판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예,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2025년 JD 벤스 트럼프 행정부의 부통령이 뮌헨 안보회의에 가서 예. 유럽 나토 회원국들의 내정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예. 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느냐, 왜 특정 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적 압박을 하느냐. JD 벤스 대통령은 이제 마가 운동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회복에 대한 미국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유럽 각국의 내정에 대한 미국의 비판으로 들렸기 때문에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위기와 회복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국의 입장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미국도 그 보수주의 운동가 찰리 커크 피살 사건의 그렇습니다. 여파를 겪고 있고 중국도 시진핑 정부가 개헌을 해서 세 번째 집권을 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언론과 양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유럽도 퍼퓰리즘이라든지 극우 정당의 득세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자칫 잘못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국의 사례를 강조하다가 이 국가의 내정에 대한 한국이 비판을 하는 것으로 들리게 된다면은 한국이 세계 공동의 평화와 변형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와는 상충되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한국의 이런 공동의 평화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메시지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차원에서 민주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JD 벤스 부통령의 사례를 보고 그 반대로 네, 하는 것이 네. 중요합니다. 그렇겠네요. 당장 우리나라 이야기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또 다른 나라의 어떤 영린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제 뭐 양자회담, 다자회동 이런 것들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개최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대미 관세 협상도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또 다음 달 4일이면 일본도 이제 권력 교체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게 그런 잘 만들어서 무리 없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장관하신 분이 말씀하시는 게 현직에 있을 때보다 직에 물러날 때 사람들이 대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시바 총리가 이제 임기가 끝나는 게 예. 기정사실화되었고 예. 일본 정치가 이제 차기 총리, 자민당 총재와 총리 선출을 앞두고 있는데 섭섭하지 않게 이시바 내각이
이재명 정부 출범 때 같이 한미일 3자 안보 공조 그거를 확인하고 또 한일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던 거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정부가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은 총리가 바뀐 다음에도 일본 측에서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를 바라보는 입장은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한일 간의 장기적인 관계 개선을 원하는구나라는 메시지가 잘 전달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만남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정부가 너무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이 굉장히 어렵게 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너무 수그리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그것이 관세 협상이 우리 측에 유리하게 진행되는데 꼭 도움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국내 여론이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시 안 좋은 예를 드리자면은 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의 발언같이 22년 9월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기시다 총리랑 꼭 만나야 된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의 그 호텔에 가서 만났죠. 근데 일본 측에서는 아직 한일 간의 첨예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간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측에 그런 발표하는 상치되는 그런 발표였기 때문에 국내 여론에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였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당시 유엔 총회 참석은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그걸로 모든 것이 덮어졌죠. 예. 그랬죠. 그래서 겨우 기다려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났는데 단지 48초였습니다. 근데 그 48초의 만남이었는데 대통령실에서 당시 성과를 설명을 1분을 넘게 했어요. 그래서 국내 여론에서는 아니 만남 자체는 1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성과 설명이 더 기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부정적인 사례를 참고한다면은 너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특히 관세 협상이 지금 교착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여론을 생각한다면은 이런 유엔 총회가 정치 쟁점화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까지 관세 협상 봐야 한다 이런 입장도 밝혔거든요. 이번 유엔 총회에서는 좀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한다 이런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도 2018년 이후 7년 만에 고위급 인사를 유엔 총회에 파견합니다. 자, 김선경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고요. 29일에 총회 일반 토의에서 연설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총회 때는요, 핵 보유가 자위권이라는 이야기를 좀 강성으로 하면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좀 개진했는데요. 이번엔 좀 목소리가 좀 달라지겠습니까? 그 목소리나 내용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유엔 총회에 더 급이 높은 외무성 부상이 참가한다는 보도를 보면은 이번 유엔 총회를 이전에 6차례 정도 대사급에서 연설한 거에 비하면은 어떤 반전의 기회로 삼겠다 이런 의도는 읽혀지는 것 같아요. 예. 왜 김정은 총비서가 전승절 80주년 기념 천안문 열병식에 참석해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 어깨를 나란히 했는가? 예. 그것을 본다면 이제 북한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었죠. 특히 그 열병식 이후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는 양자 정상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측이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고 전략적 소통을 심화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당과 국가 운영 경험을 깊이 있게 교류하고 상호이해와 우정을 증진하기에 합의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까지 김정은 정권의 대미 외교 패턴을 보면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 3차례의 만남 때의 행동을 보면은 반드시 중국에 가거나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중국과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천안문 광장 열병식에 참석한 것은 그 자체로도 수확이 많았지만 러시아와 중국과의 이런 전략적 교류, 우회 증진을 확인하는 장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만약에 에이펙 경주 정상회담에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라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한반도에서 만남을 타진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면 중국과는 미리미리 전략적 소통을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경주 아이펙에 온다고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베이징에서 분명히 시진핑 주석과 이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 북한 측에서 얘기할 때 우리는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는 분명히 하겠죠. 그것이 대미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니까요. 하지만 무언가 다른 메시지를 낸다면은 그것을 미국 측에서도 알아들을 것이고 우리 정부도 알아들을 것이고 중국 측도 이미 정상 간에 베이징에서 조율했던 그런 메시지에 따라서 북한이 움직인다는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때도 중국 측이 북한에 대한 입장을 이미 확인한 다음에 미국 측과 거기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 메시지에 주목을 해야겠죠. 예, 에이펙 정상회의 이야기하셨으니까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요. 일본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중국에서 이제 트럼프의 방중 조건으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발표를 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이 너무 섭섭해할 거 없습니다. 이전에 미국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중국과 미국의 국교 정상화 하기 전에 미국 의회에서 1979년 대만 관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거기에 중요한 원칙이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즉 미국은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무력 침공할 때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냐 여기에 대해 100%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고 모호하게 남겨둡니다.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면은 중국은 어느 편을 지지하겠냐 중국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중국이냐 아니면 대만 독립이냐 했을 때도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만이 미국의 뒷배를 믿고 독립을 선언했을 때 대만해에서 우발 사태가 나는 것을 방지한다는 전략적 모호성 전략이죠. 따라서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식의 100%는 아니더라도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것은 이전에 조지 W 대통령도 했습니다. 첸수비안 대만 총통이 대만 독립을 국민 투표에 붙이려고 했을 때도요. 경고를 준 것이죠. 그런 선에서 시진핑 정부를 달래는 선에서 대만 독립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인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빌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도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해서 중국의 국빈 방문을 할 때 중국 정부에 약속했던 것은 미국 클린턴 정부는 하나의 중국 정부를 확인하고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또 대만이 세계 기구에 주권 국가로서 가입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걸 약속하고 국빈 방문을 성사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미국의 입장이 갑자기 변했다. 대만을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 큰 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입장에서 대만이 너무 강하게 독립 의사를 표시할 때는 그것을 제어하는 차원에서 하는 수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외교안보 소식 짚어봤습니다.